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제2과목 세무회계 시간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 총론 시간이고요. 이제 총론에서는 이제 조세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이제 조세의 그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여기 있는 그 총론의 내용들이요, 이제 추후에 배울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 묻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다 녹아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총론 부분 잘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세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의 개념, 과세 주체, 목적, 근거, 반대급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과세 주체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거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면 지방세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주체가 국가이냐 네, 지자체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세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과세를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으로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큰 건 없습니다. 과세 주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죠. 네. 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고요. 그리고 잠깐 보세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과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이나 공과금은 이런 그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하는 과세 목적을 가지는 그러한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마세요. 벌금 이런 거 아니고 공과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들 해서 단에 있는 것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세 근거입니다. 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충족.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과세 요건은 네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 네 가지인데요. 자, 납세 의무자. 누가 납세할 거니? 라는 게 납세 의무자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 어떤 거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 라는 게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금액만큼을 과세할 거니? 라는 것이 과세 표준이고요. 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얼마의 세율, 정해진 세율이 있어요. 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 갖다 붙이면, 자, 납세 의무자, 개인이다. 라고 하면 개인 납세 의무자인 거고요. 자, 어떤 걸 과세 대상으로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소득이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 개인의 소득이 얼마인 거에 대해서 과세할 거니? 라는 게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얼마의 세율을 곱해서 과세할 거니? 라는 게 세율입니다. 만약에 6%다 라고 하면 뭐 60만 원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세 요건이 다 충족을 하는 경우에 이때 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게 과세 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급부 여부입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 납부라는 부분인데요. 자, 반대급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는 거, 그게 반대급부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럼 10,000원에 상응하는 뭔가의 물건을 받겠죠.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반대급부 여부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없이라는 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세금을 뭐 1억을 냈어요. 세금은 내가 1억을 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억을 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을 냈고, 이랬을 경우에 뭐 1억 낸 사람이 뭐 국가에서 1억 냈다고 너 세금 많이 냈네 하면서 뭔가 더 뭐 복지 혜택을 더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세금 냈으니까 뭐 많이 줘,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대급부 없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세금 많이 줬으니까 뭐 많이 혜택 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급부 여부 없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세의 개념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자, 조세의 분류입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과세 주체나 과세권자 또는 사용 목적 확정 여부나 뭐 부담 전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분류값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요거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국가이면 국세고요.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예요. 그렇게 해서 국세랑 지방세로 나뉘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네, 과세권자, 과세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부분들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조세 체계를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국세, 지방세의 세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류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용 목적의 확정 여부 부분입니다. 자,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세는 어떠한 목적,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 정하지 않고 걷는 거, 그걸 보통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어요. 세금 걷고서 쓸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미리 걷었다가 목적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두루두루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보통세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적세는요,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해요. 보통세는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사용 용도 정하지 않아요. 두루두루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세는요, 사용 용도를 정합니다. 좀 이상한가? 네, 동그라미 정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두루두루 쓸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만 거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그 수가 좀 적습니다. 보통세에 비해서 목적세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적세의 가장 대표적인 건 교육세죠. 교육세. 요 정도? 요 정도 파악하시면 괜찮으시고요. 다음에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부분입니다. 자, 직접세, 간접세 두 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접세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전가예요, 전가. 그래서 전가가 누군가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가 되지 않으면 직접세고요. 누군가에게 전가가 됐다라고 하면 간접세입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네요. 라는 부분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 생각해 보셨을 때 자, 납세를 하는 자도 법인이고요. 그리고 담세자, 세금을 내는 자도 법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직접 납부하는 거죠. 그 법인이. 그렇기 때문에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물건 사잖아요. 물건 샀을 때 이렇게 영수증이 하나 다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가액이 있고 VAT에서 부가가치세 얼마 이게 붙잖아요. 이런 것들이 붙는 이러한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받으실 텐데 물건 사시면 이때 부가세를 소비자들이 다 내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의무자는 회사들이겠지만 담세자, 요거 VAT를 직접 다 내는 자는 소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회사고 담세자는 소비자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많아요. 분류가 많아요. 네. 자, 독립된 세원 유무입니다. 자, 그 세원이
그 세원이 독립되어 있느냐 독립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독립된 세원의 유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 독립된 세원이 없으면 부가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립된 세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과세를 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이나 뭔가 있는 경우를 독립된 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샀다, 그럼 자동차세 뭐 되는 거고요. 뭐 독립된 세원이 있는 거죠.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는 거니까. 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의 소득 요거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독립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독립된 세원이 있구나라는 걸로 해서 뭐 법인세나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이런 것들은 독립된 세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뭐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누구의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뭔가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세원, 직접적인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부가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금이 생기면 그 세금에 쏙 붙어서 세금이 부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이거 아니고요.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에 붙어가지고 세금이 걷어져야 되는 게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독립세는 지금 얘기했던 자동차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된 세원이 있는 독립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자동차세에 붙는 거 이게 부가세입니다. 자동차 붙는 거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세 이게 쏙 붙어서 부과가 돼요. 그래서 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부가세의 좀 대표적인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자동차세에 붙어서 쏙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도 교육세는 사실 좀 세원이 독립된 세원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가 뭐 20년 뒤에 쟤는 뭐 1억을 벌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얘는 1억짜리를 세금 붙을 거야. 뭐 세율을 붙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세 이런 거는 독립세로서 그 과세물권을 독립된 과세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교육세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단위. 자,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습니다. 계산 단위에서 종가세는 금액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붙는 겁니다. 가세, 종량세. 그래서 금액, 종가세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붙는 게 과세표준 계산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량세는 양에 붙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고요. 세율 몇 프로를 일정 비율로 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종가세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거는 부가치세죠, 부가치세. 우리나라는 10% 부가치세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10% 붙여서 한다라는 것들이 종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종량세,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류세.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가면 리터당 얼마. 왜냐하면 종량세니까, 양으로 따지니까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수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납세 의무자 담세 능력의 고려 여부, 담세 능력의 고려 여부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자, 인세와 물세로 나뉜다라고 부분이에요. 인세, 물세. 자, 인세는요,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적사항 고려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근로자예요. 근로자인 경우 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때 내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세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이 고려된다라는 거고요. 자, 물세는요.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
고려 안 됩니다라는 게 물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물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가가치세 예를 들면 그거죠. 물건을 뭐 편의점 물건 사러 갔어요. 생수 한 통 사러 갔어요. 네, 우리 가족이 5명이거든요. 싸게 해주세요. 5분의 1로 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고려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대표적입니다. 라는 것 정도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세 분류도 간단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라는 부분입니다. 자, 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에서 한다, 과세를 한다라는 법. 그래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도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조세 과세요건 부과 그리고 징수 절차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거죠. 네, 이게 법률로서 조세가 부과 징수되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무법지대가 되죠. 그냥 뭐 월요일이야. 많이 걷을까 세금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조세 법률주의에 따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요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 이게 과세요건이었죠. 이걸 다 정한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과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다 법정으로 정해준다. 법률로 정해줬다라고 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예요. 명확해야 된다. 과세요건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죠. 네, 명확해야죠. 애매한데 그런 것 같아. 막 추정해요. 추정해서 막 과세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명확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미로 뭐 조세를 감면하고 뭐 이런 그 권한이 없다는 원칙도 해당되고요. 여튼 이건 법률로서 명확해야 된다,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조세 평등주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에게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됩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과세와 수직적 공평으로 해서 수평적, 수직적 두 가지로 나눠줘서 조세 평등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평적 공평. 공평. 수평적 공평. 예. 그리고 수직적 공평인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것들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수평적 공평을 이루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종합과세. 종합과세 하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수평적 공평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적공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은 부양가족을 가진 자는 요거 같은 담색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 그런 걸로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인적상 부양가족 여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적공제 여부도 수평적 공평을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쪽 최저한세 이런 것들 좀 용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가서 배우긴 할 테지만 지금 한번 듣고 뒤에 들으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요건을 갖춘 그런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연구 인력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일정한 특징을 가진 그런 법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법인들은 감면 제도를 많이 받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이 가져가는 법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억울한 거죠. 어떤 회사는 저러한 업종을 한다라고 해서 조세 감면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일반 기업에서는 나는 저런 연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너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불평등한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감면도 어느 정도만 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한은 얼마는 내라 라고 해서 최저한세를 두고 있어요. 최저한세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7% 이런 형식으로 해서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는 기업이라도 적어도 얼마는 돼. 요거죠. 적어도 얼마는 돼. 이게 최저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수평적 공평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한쪽 면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거.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예요. 부당행위라는 부분.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네, 요건 이제 법인세 쪽 관련된 걸로 해서, 송금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 보셨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일반적인 거래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에서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친족이라든가 혈족이라든가 이런 특수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사용인이라든가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이런 평등, 공평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이제 송금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 과세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당행위로 인해서 조세가 부당하게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조정을 해서 과세할 거야라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목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수평적 공평을 이루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직적 공평이죠. 수직적 공평입니다. 라는 거. 자, 경제력이 큰 납세자가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라는 걸로 해서 수직적 공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다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소득이 있으면 해당되는 세율, 어느 구간 그 윗단계 있으면 더 높은 세율,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직적 공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과 누진세율. 네, 이런 부분이고, 자,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진 자, 이득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과세가 되는다라는 게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직적 공평을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 특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든가 최저한세, 요 누진세 이런 것들은 좀 더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부분인데요. 자, 짜잔. 네, 많아요. 다 이거 다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외워지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요거를 외우겠다라고 해서 책을 파시는 순간 이제 뒷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만 이제 좀 살살 보세요. 이게 이제 너와 친해질 거야라고 싹 다가가시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하시다가 예를 들면 국세이면서 직접세인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요거 한 번씩 이 책 부분에 요 참고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래야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네,
천천히 친해지세요. 세법과. 네. 벌써부터 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총론 부분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는지, 문제로 나오는지, 이제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로 해서 다음은 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1번 보기. 조세의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고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부과합니다. 예, 맞는 얘기. 자, 조세는 과세 주체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라는 거, 요거 틀렸네요. 반대급부 없이라는 거죠. 나 세금 많이 냈으니까 뭐 저 혜택 많이 줘,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반대급부 없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 4번 보기 맞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읽어봐 주시고요. 네, 다음 중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것을 고르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앞에 이런 거를 싹 보고 이런 걸 싹 봐주시면 돼요. 네. 일단 하나하나씩 봐보면, 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국세이면서 국세이고요. 그리고 지방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면서 국세면 지방세. 무슨 얘기야? 국세이면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입니다. 네, 부가세예요.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없다는 얘기죠. 부가세라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국세이면서 간접세 아니에요. 네, 부가세. 이거 아니고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국세이고요. 직접세예요. 네, 국세이면서 직접세예요. 네. 그리고 개별소비세. 요거 개별소비세. 이게 국세이면서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 그래서 일단 다 나왔어요. 다. 네, 개별소비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소비에 붙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별소비세는 좀 특별한 것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명품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붙는 세금이 개별소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세요. 부가가치세랑 동일하게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요거 네, 국세이면서 얘도 간접세입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알아. 두 개 찾았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네, 레저세인데요. 네, 요거 지방세이면서 보통세예요. 네. 네, 지방교육세, 네, 뭐 지방세죠 이거. 네, 국세 일단 아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지방세이면서 교육세. 네, 그리고 목적세죠, 목적세. 네, 교육세, 국세이면서 부가세입니다. 국세이면서 부가세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주세는 자 국세이면서 간접세다라는 거죠. 네, 찾았습니다. 다 알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목적세입니다. 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앞쪽에 배웠던 그런 참고표, 조세 체계를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한번 써가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번이네요. 자, 다음 중 조세법률 주의 내용이 아닌 것은 부분인데, 자, 요거 바로 답 찾을게요. 3번 조세 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조세에 관한 법률 관계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인데, 네, 말은 되게 그럴싸한데요. 네, 공평하게,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라는 부분으로 해서 법률 관계 아니고요. 이거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평등주의죠. 네, 그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아니에요. 요거 아니다 라는 거죠. 3번에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만 묶인 것 부분인데요. 자,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뭐 수직적 공평, 뭐 수평적 공평 이런 것들 이제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네, 인적공제상 네, 조세 평등주의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인적공제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과누진세 그리고 수직적 공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라라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위 요거입니다. 네. 그래서 부당행위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더 부과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세 평등주의, 수평적 공평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도 맞고요. 소급과세 금지 부분, 네, 요거는 그 평등 쪽은 아니고요. 이거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 법률주의. 그리고 최저한세, 예, 이거 최소 얼마 내라라는 거. 가면 많이 받는 회사라고 해도 최소 얼마는데 라는 거죠. 이게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도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뭐 상관없죠. 네, 이거 상관없고요. 이런 거 그냥 특별하게 해주는 거니까 중소기업의 특례 부분일 뿐이고 이거는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별하게 특례를 주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바 2번 맞네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총론 부분 먼저 좀 차근차근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세무 쪽에 처음 첫 발을 들이시는 분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복습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세기본법 파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